오늘의 기업은 하나오션입니다. 한국 화약이었던 주식회사 하나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공군과 육군, 그리고 하나오션에서 해군, 잠수함까지 만들게 되었어요. 한국의 방산그룹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버프를 만나면서 하나오션의 하나그룹의 꽃이 활짝 피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나오션이 부지런히 움직였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6월에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군함 유지 보수 사업을 계속 따내고 있는 와중입니다. 싱가포르의 부유식 해양 설비 전문 업체인 다이나맥에 투자까지 하면서 하나오션에 큰 힘이 불어넣어질 것 같습니다. 군함에서 가장 빠른 움직임을 보인 하나오션이 1등 자리까지 노릴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실까요? 제가 하나오션을 선택한 계기가 바로 3분기 보고서에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 안에 있는 숫자를 보고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오션을.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3분기 보고서랑 그리고 2023년 사업 보고서를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함께 알아볼 예정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표는 2024년 3분기 안에 있는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는 표인데요. 조선사에 대한 점유율을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오션이 이렇게 2022년에는 1등은 아니지만 20.7%라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2023년에 꼴찌로 추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2024년 3분기에 점유율 21%를 나타내면서 무려 2등의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은 2년 연속 1등 자리를 놓치지 않았지만 2024년 3분기에는 좀 내려간 숫자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HD 현대사모가 거의 20%를 유지하면서 2024년 3분기에는 1등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조선 사업에 정말 경쟁이 정말 치열할 것 같습니다. 내부 상황의 분위기에서는. 하나오션이 2023년 5월에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오션을 인수하기 전에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상태는 정말 영 아니었어요. 적자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리고 2023년 5월에 하나오션으로 바뀌면서 경영진이 투입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처음으로 영업이익을 빨리 달성하게 됩니다. 흑자로 전환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는 단기 순이익이 적자를 지속하고는 있지만 좀 더 지켜봐도 되겠다 하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하나오션의 비즈니스 모델부터 파악하고 갈게요. 하나오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선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양 제품, 그 다음에 특수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선박을 먼저 보고 갈게요. 선박의 기본부터 먼저 알아야지 하나오션이 어떤 선박을 수출하고 판매하는지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선박의 크기부터 먼저 알고 갈게요. 선박에는 핸디 사이즈부터 VL로 시작하는 아주 큰 배가 이렇게 있는데 핸디 사이즈는 통통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보다 높은 단계의 배는 맥스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리고 지역명이 붙고 맥스가 붙으면 그 지역에 맞게 설계된 배다. 수에즈 맥스, 수에즈 운하를 운항할 수 있게, 자주 쉽게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진 배다. 파나맥스, 파나마 운하를 아주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진 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큰 건 VL로 시작하는 배입니다. VLBC, Very Large Bulk Carrier, 가장 큰 화물선이에요. VLCC, Very Large Crude Oil Carrier, 가장 큰 유조선입니다. 하나오션은 그 중에서 LNG 운반선, 원유 운반선, 컨테이너선, LPG 운반선 등 가장 큰 규모의 선박을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LNG 운반선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70년대에 석유 파동이 있었습니다. 끝도 모르게 올라가는 이 석유 값의 대체제가 무엇일까라고 알아봤더니 이제 가스가 눈에 들어오게 되었죠. 한국가스공사가 가장 가까이 수입할 수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였는데요.
한국가스공사가 인도네시아에 연락을 했더니 팔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옮겨줄 수 있는 배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가 딜을 하죠. 우리가 LNG 선을 만들어서 너에게 팔게, 그 가스를 담아서 우리에게 수출해줘, 배송해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오케이 라고 되면서 시초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LNG 선을 만들다 보니 지금의 기술력, 지금의 점유율을, 세계적인 점유율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오션도 그 높은 기술력을 가지면서 LNG 운반선을 판매하고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양 제품이라고 했죠.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하역 설비, 고정식 플랫폼, 원유 시추 설비 등을 판매하고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2024년 7월 1일에 하나로부터 플랜트 사업을 넘겨받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사업에는 뭐가 있냐 보니까 석유화학, 정유, 발전 담수, 산업 광물 등이 있으면서 이게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두 섭렵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특수선이죠. 잠수함, 구축함, 군함, 경비함 등을 특수선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 특수선이 가장 돈 되는 분야입니다. 사업 부문별 매출 현황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2024년 1월에서 9월 분이고, 그리고 여기는 1년치예요. 숫자를 보시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23년 1년치 매출의 합을 2024년 3분기에 이미 넘어섰습니다. 선박에서 큰 매출을 이뤘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양 및 특수선 관련해서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년치를 넘지는 않았지만 거의 근접해 가고 있는 숫자를 보입니다. 4분기에 어떤 매출을 보여줄지 해양 및 특수선 분야에서 많은 기대가 저는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하나에서 양수받았던 플랜트 분야가 여기 신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합계가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작년보다 훌쩍 넘은 수익률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경영진의 힘인가 라고 싶네요. 그리고 매출 비중을 보고 가겠습니다. 가장 큰 숫자를 보여줬던 상선에서, 선박에서 78.4%라는 숫자를 보여줬고, 비중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해양과 특수선을 모두 더했을 때 19.1%, 3분기까지지만 4분기까지 만약에 매출이 더해진다면 20%를 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에서 인수를 받은 플랜트 사업, 이 부분이 1.9%지만 그래도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이 부분이 만약에 더해진다면 좀 더 나은 매출 상승률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여기 석유화학 부분이었습니다. 석유화학이 중국에 밀려가지고 한국 석유화학 이 산업 분야가 좀 위태롭다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인수를 받은 하나오션은 어떻게 헤쳐나갈지, 어떤 방법으로 한화만의 석유화학 분야 사업을 일궈나갈지 조금 걱정스러우면서도 기대가 됩니다. 2023년보다 2024년 3분기까지 이 9개월 동안 매출액이 훨씬 좋았는데, 그러면 배는 어떻게 팔고 있는지, 혹시 박리담회로 파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시죠?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다행히 VCC, 크루드 오일, 유조선, 그리고 스웨즈 운하를 운행하는 맥스 부분이 점점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십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도 큰 부분인데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LNG선, 가스 운반했던 LNG선도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거의 이렇게 가격 상승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가격이 오른 만큼 원재료도 같이 오르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이어서 알아볼게요. 배를 만들 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여기 강제, 철강제입니다. 철강제 이 투입 비율이 79.2%고요.
해양선에서도 20%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철판 제품은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제철소와 일본 그리고 중국에서 매입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또 중국이 걸리더라고요. 미국이랑 중국이랑 너무 싸워대니까 어떡하지? 미국이 중국 제품은 일절 수입하지 마라. 수입하더라도 제재를 가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라고 싶었다가 오히려 포스코 현대제철이 수혜를 받는 게 아닐까? 간접적으로 가만히 있다가 수혜를 받는 게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좀 비싸게 팔면 좋을 텐데, 그쵸? 그리고 선박의 주요 부품인 엔진은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엔진 등으로부터 매입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가격 변동을 보고 갈게요. 스틸 플래트, 이게 철판을 말하는 거고 철판, 그 다음에 섹션, 이 섹션 부분은 H형광이더라고요. 이 부분이었고 페인트 부분은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었잖아요. 배를 만들면 거기에 대해서 따개비 같은 게 붙으니까 이런 거 붙지 말라고 특수 페인트를 바른다. 그리고 많이 녹슬지 말라고 거기에 대해서 페인트도 바른다라고 우리 배웠는데 거기에 대한 페인트도 같이 중점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보니까 어머나 다행이더라고요. 가격이 점점 이 세 부분이 모두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철판 원자재 부분은 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수요가 많으니까 조금 더 비싸게 팔고 있고 배의 이 가격도 대세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비즈니스 수익 모델 측면에서는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하나로부터 인수되면서 자본금에도 변동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자본금의 변동이 이렇게 크게 생겼죠. 이 자본금 변동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과정을 알아보니까 제3자 유상증자가 있었습니다. 유상증자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맨 처음에는 기존 주주들에게 먼저 연락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를 모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자, 내가 지정한 어떤 회사 아니면 어떤 특정 그 투자자들한테 말을 해서 내가 지정을 해서 저희 투자금 좀 보태주시겠어요? 라고 연락을 하게 되죠. 응하게 되면 이제 유상증자가 진행이 됩니다. 그럼 하나는 대우조선해양에 어떤 제3자 유상증자가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고 갈게요. 주주에 관한 사항을 보시면 여기 아주 많은 한화 식구들이 보이게 되죠. 하나는 여기서 유상증자에서 총 2조 원의 투자금을 투입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1조 원, 그 다음에 하나시스템은 5천억, 그 다음에 하나임팩트 파트너스라 해가지고 여기는 거의 하나투자회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4천억, 그리고 여기 밑에 하나자회사, 여기 말고도 또 하나가 있는데 총 3곳에서 이렇게 총 합쳐서 1천억 원. 그래서 이렇게 2조 원을 투입을 하게 되고 한 주당 19,150원으로 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23.14%의 지분율을 갖게 됐고요. 하나시스템이 11.57%, 그리고 여기 투자회사 파트너스가 9.26%라 해가지고 의결권을 가진 투자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밑에 하나오션이 거의 같이 방산회사, 이렇게 육해공 같이 의기투합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된 여기 2조 원에 대한 금액을 여기에 적혀 있었는데 처음에는 기타라고 했다가 여기에 채무상환자금, 타법인 취득, 그리고 시설투자 운영자금이라고 해가지고 변경이 되었어요. 여기서 보니까 또 자세하게 나타나 있더라고요. 역시 금액이 크니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차입금 상환, 그 다음에 유산습 관련된 차입금 또 조기 상환, 또 차입금 만기 상환,
또 차입금 만기 상환이래 가지고 이게 66%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유상증자, 그러니까 타법인 취득하는 유상증자에 여기 사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시설투자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자금은 쓸데없는 데 쓴 건 아니고 선박 건조할 때 이 원재료 취득을 위해서 썼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면 그래, 괜찮지라고 넘어갈 만하지 않나요? 2조 원은 잘 썼는데 우리 소액주주들 눈물 나는 게 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미상환 전환사채. 회사채 발행하고 원금 갚는 대신에 저희 주식 드릴게요 라고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2016년 정말 안 좋을 때 18년까지 3번에 걸쳐서 발행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전환 가능 주식 수가 이만큼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곧 만기가 되기 전에 그 중간에 주식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한다면은 나중에 실장으로 풀릴 물량이다. 기존 주식 투자자라면, 하나오션 투자자라면 내 주가 내려가는 소리보다는 내 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그 물량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이 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인데 이렇게 8회, 9회, 10회로 해가지고 여기는 거의 1조 원, 그리고 여기는 480억 원이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보니까 다행인지 여기에 봤을 때 2017년부터 이제 5년까지는 1%, 그 다음에 11년, 그때부터 또 11년 지나가면 1.5%,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또 17년 흐른 때는 이제 그때까지는 2%. 나름 저리로 투자를 받았다, 사채를 발행해서 잘 발행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되려면 2%는 그냥 넘잖아요. 기준금리가 지금 2%가 훌쩍 넘어가는 와중인데 2%를 못 받는데 그때 치고는 좀 저렴하게 잘 받았다. 그러면은 이자 나가는 부담은 그나마 적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또 채권자들의 마음이죠. 전환 조건이 한 주당 4350원으로 바꿔주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주식이 4만 원이 되지 않는데 괜찮을까? 2023년 하나오션으로 이름을 바꾼 그때부터 재무제표를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2023년 재무제표 보고 갈게요. 근데 보고 가기 전에 하나오션 뿐만 아니라 이 조선 사업에 대한 이 수익 사이클을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업에 수주를 따고 계약서 사인한 그때부터 그 다음에 배 열쇠 넘겨주는 이때까지 3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근데 돈이 계약을 했을 때 20%, 그 다음에 잔금을 10%씩 3번 나눠가지고 30%, 그 다음에 마지막 배 열쇠 넘겨주면은 그때 50%의 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20%의 금액 그리고 10%로 나눠져 있는 이 중도금을 가지고 이 큰 배를 만들기에는 돈이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자들한테 돈을 빌려서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단점이 이 사전 점검에 있어요. 이 사전 점검을 아파트는 입주자들이 와서 보고 가겠지만 배 부분은 이 만든 배 회사가 직접 시운전을 해서 사전 점검을 해서 배 열쇠를 준다고 해요. 사전 점검하기 전에 유조선 같은 경우에는 기름 대신 물을 담아서 이렇게 한 바퀴 삥 돌고 오고요. 그 다음에 LNG선, 가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가스를 주입을 해서 배를 타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옵니다. 그런데 LNG선인데 거기다 북극까지 갔다 오는 이런 쇠빙선 같은 경우에는 진짜 북극까지 갔다 온다고 해요. 그래서 갔다 와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를 확인한 다음에 이 리본 커팅식을 하면서 폭죽 빵 터뜨리고 계약 열쇠를 주게 되죠. 그리고 돈을 잔금 50%를 나머지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현금 사이클, 현금 흐름표에서 마이너스다가 어느 날, 어느 해 플러스가 될 거예요. 이게 규칙성이 좀 보여야지
그나마 괜찮은 회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오션의 현금 흐름표는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23년도에 마이너스, 22년도도 마이너스, 21년도에 잔금이 들어왔나 봐요.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보다 단기 순이익이 더 큽니다. 여기서는 둘 다 마이너스라 가지고 뭐가 좋다 말할 수가 없는데,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은 마이너스지만 일단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플러스를 보였기 때문에 이거는 그나마 괜찮다. 아무튼 이건 다행이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많이 받은 만큼 사채도 많이 썼거든요. 여기 단기 손실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2023년도에 이자의 지급이 훨씬 많습니다. 수치보다 거의 한 약 3배 정도 크게 많습니다. 영업현금 흐름표 주석 보고 가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눈여겨봤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매출 채권에 감소가 되어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미청구 공사 다 했는데 돈 달라고 했을 때 그 부분도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작년에 보면 2022년도 부분을 봤을 때 매출채권 마이너스였었고요. 공사 다 했는데 돈도 잘 못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들은 이 부분에 좀 더 힘을 쓴 게 아닌가. 받아낼 수 있는 돈은 어떻게든 받아내서 현금을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쟁여놓을 수 있도록 노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칭찬할 만하다라고 생각했어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 부분에서는 플러스. 하지만 영업현금 흐름에서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이 부분, 장기 금융상품, 예적금 부분에서 아니면은 팔 수 있는 채권, 이런 돈 되는 그 부분에서는 이렇게 돈을 회수하게끔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 하나오션, 그 전에 대구조선해양이었을 때 돈을 빌려준 그 돈을 어떻게든 다 받아내려고 작년보다 노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 급하니까 돈 빨리 돌려줄래? 라고 볼 수 있겠죠.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 부분에서도 쓸데없는 거 다 돈으로 회수를 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금 유출액 부분에서 유형자산을 다시 취득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고, 무형자산 부분에서 이렇게 회사를 타법인 출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영업권이라든지 아니면 산업개발권 이 부분에 좀 더 힘을 썼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 결합으로 인한 현금 유출 이 부분에 여기서 영업권, 프리미엄 피가 이쪽으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유형자산 부분이 유지 같지만 작년보다 좀 많아 보이는 이 금액이 기사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하나오션이 수주를 계속 따내고 있다, 이렇게 호실적이 되는, 좋은 실적이 되는 기사를 많이 접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배수주가 들어오면은 배를 만들 수 있는 이 자리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자리를 위해서 땅도 사고 건물도 올리고 기계 넣고 하다 보니 유형자산 취득액이 더 높아진 게 아닐까. 이 부분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그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서 플러스가 보였어요. 역시나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상증자 부분에서 큰 돈이 들어왔고요. 하지만 단기 차입금도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빌려서 배를 뚝딱뚝딱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2조 원 받은 걸로 이렇게 단기 차입금 상환 잘 하고 있었고 신뢰를 높이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유상증자를 했으니까 당연히 별도의 수수료가 들겠죠. 이 부분도 여기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현금 흐름 및 현금성 자산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돈 벌어놓은 거 영업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였는데 바로 투자랑 재무 부분에서 금액이 컸던 겁니다. 영업 부분에서 마이너스 1조 9,300억 원이었으면 투자 부분에서 1,967억 원이 플러스가 되었고, 재무 부분에서 유상증자도 받고 차입금도 빌리면서 2조 8,851억 원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이 금액,
1조 1,427억 원이 남게 된 겁니다. 2022년도로 넘어오면서 8%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23년도로 넘어오면서 52%라는 매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와, 정말 좋은 숫자지 않나요? 저 이것 보고 정말 놀라워가지고 역시 경영진의 힘이 이렇게 큰가라고도 생각했고, 아니면은 기존의 직원들이 잘했는데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로 바꾸길 정말 잘했다. 투자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기뻐하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거는 매출액에 대한 숫자이기 때문에 진짜 배 뚝딱뚝딱 잘 만들어 가지고 빨리 미루지 않고 공사 기간 지나지 않고 공사 기간 딱 맞춰 가지고 돈 받아내는 것도 일이겠다. 거기에 대해서 진짜 큰 능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매출처도 좀 골라서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잘구리한 그런 데보다 진짜 돈 많은 해운사 딱 잡아가지고 우리 배 만들었어요 라고 배키 딱 주면 바로 현금 딱 쏠 수 있는, 그러면은 문제 없잖아요. 매출액이 이렇게 높아져도 현금이 막 잘 들어오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매출액은 이렇게 쌓이는데 현금이 유통이 잘 안 되면 이게 흑자 도사. 52%의 이 매출 상승률을 보면서 와 대박 이러면서 매출 원가 바로 계산했거든요. 계산하니까 99% 나오더라고요. 이래다가 작년은 얼마지를 봤더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전에는 뭐 또 어떤 데라고 보니까 134% 나왔어요. 이거는 그래서 판관비 비중도 같이 보니까 4%, 5%, 5%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유지를 했고 여기서는 어떻게든 원가 절감에 노력을 했다라고 봤습니다. 도대체 22년까지는 어떻게 살았던 거야? 너랑 이렇게 선을 긋고 싶다 할 정도로. 그리고 여기 당기 순이익을 보니까 2023년도에 플러스가 됐더라고요. 여기는 계속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래서 보니까는 2%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2022년, 21년에는 마이너스 30%대의 당기 순 손실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러면 영업 손실이 여기서 마이너스였거든요. 마이너스 손실인데 어떻게 2%가 되었지라고 보니까 금융 수익, 그여기에는 비용이 더 많았고요. 기타 수익 하고 나니까 기타 비용이 적은 거예요. 너구나 싶어가지고 기타 수익 함께 보고 가겠습니다. 기타 수익과 비용 여기 주석 보고 갈게요. 여기서 봤을 때 뭐 평가이익, 환입 뭐 이거는 회계상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넘어가면 되고, 여기서 실제적인 돈이 되는 분야는 유형자산 처분이익, 매각 예정자산 처분이익, 그 다음에 영가 매수 차익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또 상기되고 가는 거죠. 역시나 투자든 사업이든 싸게 주고 사야 한다 라고 봤습니다. 하나오션의 연결 재무상태표 보고 갈게요. 유동자산 부분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게 재고자산이었고요. 그 다음에 계약자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었습니다. 재고자산이 1등을 차지하고 있었고 무려 31%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비중이 큰 게 아닌가. 현금은 그럼 매출액 대비 얼마지라고 보니까 매출액 대비 24%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분야에서는 2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랑 비교해 보니까 작년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현금의 양이 173%를 훌쩍 넘게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여기 계약자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왜냐면 계약자산 부분이 2022년일 때 비중이 33% 그리고 매출채권이 5%였거든요. 근데 2023년으로 넘어오면서 여기 보이시나요? 27%, 4% 이렇게 훅 줄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숫자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18%,
그리고 계약자산은 마이너스 2%라는 감소율을 보였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계약자산, 공사 다 하고 나서 배 다 만들고 나서 돈 받아내는 그 부분을 어떻게든 집중을 해서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매출채권도 그 역시 맞게 노력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현금화를 되도록, 회사에 현금이 순환되도록, 돌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라고 봤습니다. 계약자산이 유동자산 부분에서 2등을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사도 났더라고요. 거기서 하나오션 측이 배가 인도되기 시작하면은 이 잔금이 다 해소가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이 계약자산에 대해서 제가 또 찾아보니까 이 잔금이 남아있는 상태, 이 재화나 용역이 이미 상대방에게 넘어간 다음에 잔금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오션은 배가 인도되기 시작하면은 현금화가 될 거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 부분까지 다 해소되는 게 아닌가, 그만큼의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024년 4분기에 어떤 계약자산의 숫자가 하락이 될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도 주석 한번 보고 갈게요.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주석 부분입니다. 재예금, 보통 예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에 이 정도의 큰 금액이 적혀 있는데, 여기서 관건이 여기 장기 금융 상품이었습니다. 이 장기 금융 상품이 뭐지? 라고 보니까 사용이 제한되거나 담보로 제공된 예금이라고 하면서 그 장기 상품의 전액이 100%가 여기 담보로 잡혀 있더라고요.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100% 담보로 잡힐 만큼의 금액이 필요한 상황이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매출 채권, 계약 자산에 이 하락률이 되도록, 갖고 있는 비중이 낮아지도록 노력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동자산 중에서 재고자산이 31%를 차지하면서 1등의 자리를 지켰죠. 그리고 작년보다 또 31%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보니까 그럼 재고자산에 뭐가 있지? 라고 궁금해지더라고요. 재고자산 주석 부분을 보시면 제공품, 여기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매출 상승률이 52%를 이뤘고 재고자산이 이렇게 1등을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보였다는 거는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다가 2024년 3분기 그 영업이익 흑자된 걸 보고 조금은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조금 뭐라고 될까요?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이 부분을 먼저 만들고 재고자산으로 놔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향후 밀려드는 이 주문에 맞춰서 일부러 재고자산의 비중을 늘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원재료 값도 계속 낮아지고 있는 와중이니까 2024년 4분기 그리고 2025년 1분기, 2분기 이쯤에 나오는 영업이익 숫자, 그리고 판매 원가, 매출 원가도 많이 낮아질 수 있겠다. 거기에 대한 이익률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비유동자산 부분에서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게 유형자산 부분이었어요. 유형자산 부분이 무려 86%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2등으로 차지하는 게 바로 여기 장기채권, 장기 매출채권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6%, 유형자산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2등인 6% 비중을 보였어요. 그리고 궁금해지더라고요. 뭐지? 장기 공사 미수금에 이 금액을 차지할 때 손실충당금, 내가 이만큼은 못 받을 것 같습니다 라고 설정된 금액이 반 이상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 공사 부분에선 거의 포기를 했나? 지금 받을 수 있는 그 유동자산에 있는 부분만 어떻게든 노력해서 받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그 이자의 수치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았던 이자의 비용, 그 비용이 어떤 상환금이 있어가지고 많이 나가게 됐는지 부채도 짚고 넘어갈게요.
유동부채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게 계약부채, 그 다음에 매입 채무, 그 다음에 유동성 충당 부채였습니다. 이렇게 1, 2, 3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계약부채랑 매입 채무는 이자가 나가지 않는 좋은 부채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 계약부채는 나중에 자산으로까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현재는 계약금부터 중도금까지만 받은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그 많은 이자는 어디서 나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게 바로 여기 비유동부채에 있었습니다. 장기차입금이 1등이었고요. 그 다음에 충당부채가 2등이더라고요. 여기서 장기차입금 1등, 2등. 아니 그러면 요즘에 금리도 높은데 이자가 23년보다 24년엔 더 많이 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거기서 공시 부분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를 보니까 변동 이자율이 여기서 64.9%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변동 이자율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오션에서 이게 꿀 정보라고 해야 될지 팁이라고 해야 될지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좋은 정보를 하나 여기 넣어두고 갔습니다. 이자율 상승 1% 상승을 하면 133억 원의 이자를 더 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변동이 내려간다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 133억 원의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1% 상관으로 133억 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하나오션의 재무상태표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산에 대해서 부채는 69%를 차지하고 있었고 자본이 31%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산 부분에서도 유동자산 부분이 66%를 차지하고 있었고 비유동자산이 34%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유동자산 부분에서 1등은 재고자산이었고 2등이 계약자산, 3등이 현금성 자산이었습니다. 비유동자산 부분에서는 무려 86%를 차지하면서 1등 유형자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작은 6%를 차지하면서 2등 장기 매출 채권 부분이었습니다. 부채 부분에서는 유동부채가 77%, 비유동부채가 23%였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동부채 중에서도 1등은 계약부채였고요. 2등이 매입채무, 3등이 유동성 충당부채였습니다. 비유동부채에서는 1등이 장기차입금으로 77%를 차지하고 있었고 충당부채가 14%. 그러면 하나오션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이자는 여기 장기차입금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계감사인의 의견 보고 가겠습니다. 3년 연속으로 적정 의견을 받았어요. 이거는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하나오션이 준 서류 그대로 작성을 했고 달라는 서류 잘 줬습니다. 그 서류를 바탕으로 적정 의견입니다. 불일치되는 거 없습니다. 라는 의견으로 해석하면 되고 조금 특이했던 게 러시아였어요. 러시아가 2년 연속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지라고 보니까 러시아에 관련된 대금 수령 불확실성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세요 라고 적혀 있었고 또 좀 더 유심히 보세요라고 했던 거는 이 부분이었어요. 계약자산 및 미인도 선박에 대한 회수 가능성 평가. 돈 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세요라고 적혀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오션 마무리 체크하고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어떻게 분류할까? 저는 죽다 살아났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실기업이라고 적었어요. 왜냐하면 22년도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폐업 패턴의 현금 흐름을 보여줬고요. 23년도에서는 부실기업이라고 해가지고 현금 흐름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2023년도에 하나로 경영진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은 레벨업이 된 게 아닌가. 현금 흐름 부분 경영 단계에서는 죽다 살아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죽다 살아났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부실 기업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장기적인 목표가 있나요? 저는 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하나가 거의 6회공 다 아우르는 방산그룹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투자도 아낌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드러나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매출 상승률도 하나오션에서 2023년에 보여줬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오션이 꿈을 이룬 것인지 아니면은 경기가 좀 안 좋은데 여기서 좀 무리한 욕심은 부린 게 아닌가라는 우려는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기적인 목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상당한 기술적 지식과 경험이 있나요? 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사업 보고서에서도 적혀 있었던 것처럼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기술 집약적인 그리고 자본 집약적인 사업이고 거기다가 섬세한 노동력이 필요한 거기 노동자들도 다 기술직이 되어야겠죠. 거기에 대한 산업 분야이므로 저는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올라도 사고 싶은 제품인가요? 저는 아니요 라고 생각했어요. 상당한 기술적인 있다는데 왜 안 사고 싶어요? 라고 생각이 되겠죠. 왜냐면 선박 부분에서 일단 현대중공업이 있고요. 삼성중공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이 있었던 현대 3호 있었고요. 그 다음에 HJ 한진중공업 같이 선박 만들고 있더라고요. 있었고 그 다음에 특수선 잠수함 같은 경우에도 현대중공업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해양 플랜트 관련해 가지고 삼성중공업이 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왜 그 군함 이렇게 만드는 조선소에 투입되지 않는가라고 봤더니 해양 플랜트 석유 시추하는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힘을 쏟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해양 플랜트 관련해서는 삼성중공업이 라이벌로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분야에 다 라이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체 가능한 제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익이 더 크게 확장될 수 있을까요? 저는 상품에서는 네. 왜냐면 친환경적인 선박도 연구 중이고 그리고 암모니아 운반선 이게 좀 예민하다고 하더라고요. 암모니아 운반하고 있는 이 선박도 좀 연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상품적으로 이익을 넓힐 수 있는 분야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역적인 분야에서도 네, 저는 다른 분야, 다른 지역에도 다 널리 퍼져 있겠지만 요번에는 미국에 좀 더 깊고 넓게 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들더라고요. 군함을 포함해서요. 투자자 비중은 어떤가요? 저는 한화가 꽉 잡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의 한화다. 내부자가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회사인가요? 네니요? 아니요. 거의 신규 선임으로 되면 조금 살 뿐이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주 친화적인 회사인가요? 아니요. 일단은 잠재적인 그 전환사채에 대한 그 예정 가능성이 높은 주식도 다량 보유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과거에 분식 회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랑 상관이 없다. 그 전에 대우조선해양이 했던 일이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윗 사람만 잘렸지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아직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찝찝함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주주 친화적인 회사 대부분 이제 다 정리되고 다 정리되고 만약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뭐 배당금을 준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조금 주주 친화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눈여겨볼 것 같습니다. 5에서 10년 뒤에도 유망한 회사일까요? 네, 저는 네라고 생각했어요. 라이벌이 있지만 한화의 개성을 살린 그런 조선업 하나오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알보자의 선택은 저는 지금은 안 삽니다. 만약에 산다고 하면 조금 몇 가지 단서가 좀 붙긴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현금 흐름의 규칙성이 보인다든지 2년은 마이너스였다가 3년에서는 영업 현금 흐름이 좀 플러스, 4년째도 좀 플러스 된다든지 뭔가의 규칙성이 보여가지고 하나오션의 자금력이 좀 튼튼하구나라는 게 느껴지면 살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는 그 주식 시장으로 나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은 물량이 많이 해소가 됐을 때
하나오션이 그 물량을 다시 자사주로 매입을 해서 뭐 소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주주 친화적인 행보가 보일 때 배당금을 준다든지. 세 번째는, 이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데, 조선업의 경쟁자가 훅 많이 줄어들 때. 그래서 전 그때 살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에 투자하고 싶은데 이 돈이 남아 도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오션보단 그나마 6회공 중에 2개를 갖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